칠천량해전의 패배로 조선 수군이 괴멸되었고 뒤이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부임한 이순신은 칠천량해전의 보고를 접한 그날부터 남쪽으로 내려가 흩어진 군사와 군수품을 모았고 경상우수사 배설에게 12척의 전선을 인계받아 비로소 수군이라 할 수 있는 형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다시 군사들을 모아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조정에서 한 통의 교서를 전했습니다. 승산이 없으니 얼마 되지 않는 수군을 권유 휘하의 육군으로 편입시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싸우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는 한 줌밖에 없는 군사와 전선으로 어떻게든 일본군에게 수로를 내주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던 이순신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으며 조선이 바다를 내준다면 일본 수군은 이제야말로 남해와 서해를 거쳐 일본 육군에게 물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황은 임진왜란 초반 조선이 을주까지 수도를 옮기며 벼랑 끝까지 몰렸던 때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적에게 바다를 내주는 일은 조선을 내주는 일이므로 12척의 전선으로 적을 맞아 싸울 뜻을 피력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직 전라우수사 김억주의 함대 한 척이 합류하기 전이었으므로 배설이 인계한 판옥선 12척으로 적을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진년부터 5~6년간 적이 감히 호서와 호남으로 직공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패한다면 이는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로서 말미암아 호서를 거쳐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외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계의 내용은 이순신이 임진년부터 제해권을 틀어주고 일본군의 보급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전라도로 진출하지 못했고 지금 전선이 12척밖에 없다고 해서 수군을 없앤다면 일본군은 수륙병진 작전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진격하여 단숨에 수도 한양을 집어삼킬 것이니 이순신이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 조선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히 이순신의 장계가 받아들여지면서 조선군은 바다에서 싸울 기회가 주어졌지만 장수는 물론이고 군사들의 사기까지 바닥을 치고 있어 조선 수군의 상황이 암울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8월 28일 드디어 적이 어람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난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선 8척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왔다. 목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고자 하였다. 나는 동요하지 않고 호각을 불고 깃발을 휘두르며 몰아내도록 명하였다. 적선이 퇴각하자 추격하여 갈두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진을 장도로 옮겼다. 당시 적의 규모는 수백 척이 넘는 대선단이었으나 이때는 조선 수군의 규모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8척의 전선만 접근해온 상태였고 조선 수군이 충분히 맞설 전력이었음에도 칠천량해전의 영향으로 겁을 먹거나 공포에 질린 군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각 전선을 진두지휘하며 적선이 접근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을 가해 이들을 물리쳤고 해남의 갈두산 앞바다까지 적선을 추격하다가 돌아온 뒤 장도로 진을 옮겼습니다. 이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등용된 뒤 첫 승리를 거두었으며 칠천량해전 이후 꺼져가던 불씨를 조금이나마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50여 척의 적선이 뒤이어 이곳에 오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이순신은 이날 저녁 장도로 진영을 옮겼고 다음 날의 진을 진도 벽파진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경상우수사 배설이 탈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설은 일전에 칠천량해전에서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전장을 빠져나온 일이 있었고 이 일 덕분에 조선 수군이 그나마 12척의 전선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행동은 참작되었지만 적의 대선단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상우 수영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아군을 동요하게 했으니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배설을 잡으려 했고 한동안 잡지 못했으나 1599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선산에서 배설을 체포하여 참수하였습니다. 어란포해전 이후 기상이 좋지 않아 양측은 여러 날 동안 서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9월 7일 아침 이순신은 탐망군관 임준영에게서 적선 13척이 어란포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쳐들어온 적선의 규모가 13척인 이유는 지난해전인 어란포해전을 통해 일본군이 조선수군의 전선 보유 현황을 파악했고 조선수군의 전선이 단 13척뿐인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3척의 적선이 벽파진에 정박해 있던 조선수군을 향해 공격해오자 이순신이 반격을 가하여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야음을 틈타 적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한 이순신은 적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고 날이 저물자 과연 적들이 다시 쳐들어와 조선수군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군은 적에 비해 병력 측면에서 밀리지 않았으나 조선수군은 아직 적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상태였고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이 다시 한번 대장선을 이끌고 선두에서 지자총통을 발사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일본군은 고전을 면치 못해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적선은 다시 몰려왔고 조선수군의 반격에 물러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일본 수군은 조선수군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배를 돌려 완전히 달아났고 조선수군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피해와 전과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수차례의 접전에서 모두 적선을 물리치면서 큰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며 적에게는 이순신이 존재하는 한 조선수군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이 그동안 일본 수군을 상대할 때 야간 전투를 기피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선이 수습된 뒤로 몇 차례 훈련도 받지 못한 군사들을 이끌고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적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벽파진 해전 이후 이순신은 적의 재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적선은 나타나지 않았고 9월 14일 탐망군관 임준영에게서 일본군 대선단이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다음 날의 진영을 전남 해남군의 전라우 수영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육지로 피신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선수군 13척과 일본수군 333척의 운명적인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